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아나운서 정승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저는 파리였는데요. 일상에서 이 도시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여행 가기 요즘 참 힘드시죠? 이럴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면서 여행 자금 넉넉하게 미리 마련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해외 선물 투자 전략 챙겨 가시고 넉넉한 여행 자금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좋으시겠죠?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QR코드 비추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정보들, 그리고 돈 되는 고급 정보들, 박 셰프의 주식 상담까지 저희가 모두 해드리니까요. 지금 저희와 함께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신나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먼저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죠. 해물요리사 박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예. 여행 못 간 지 오래 되셨죠? 아니요, 저는 자주 다닙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여행 다니시면 안 되는데. 네네. 자주 다닌다는 게 네. 1년에 네. 일 네, 이거 년에 몇 넘어가도록 번씩 해야 될 것 국내 같습니다. 쪽으로 많이 좀 돌아다닙니다. 네.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세요, 혹시? 저는 신혼여행 갔던 게 그 시절에는 정말, 네. 유럽 여행 가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 유럽 여행으로 경주? 유럽을 유럽 여행 다녀오셨어요? 갔다니까 경주 다녀오셨어요? 아니고 예. 유럽 어디 다녀오셨어요? 스푸이, 스위스, 프랑스, 이태리. 그러셨구나. 되게 좋으셨겠어요. 지금 근데 수익 중이시잖아요. 이 거래금이 대금으로 어디 또 이제 코로나 끝나면 가고 싶은 도시 있으세요, 혹시? 그냥 가끔 이제 뭐 부산이나 이렇게 네. 바람 쐬러 네. 코로나 좀 불기 전에는 자주 갔었는데 네. 뭐 그냥 국내 여행 좀 다니고 싶어요. 네. 오늘도 돈 많이 버셔야겠네요. 그렇죠? 뭐 국내 여행 가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며칠 네.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예. 오늘 100만 원 정도 예, 그 벌어보는 정도만 걸로 욕심내지 하고요. 말고. 네, 여행 가서는 해외 선물 거래 안 하시죠? 예, 안 합니다. 쉴 때는 역시 쉬어야죠. 네, 쿨한 면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0시 3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생방송 중에 박 셰프의 실제 계좌로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그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믿음직하게 해외 선물 거래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오시면요. 해외 선물을 아예 모르셔도 기초 동영상 강의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노란톡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물 맛집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저희 오늘 힘차게 출발을 해봤는데요.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이제 오늘 해물시장 상황이 좀 어떤지 셰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네, 생방송 직전까지 미국 시장 지금 좀 흐름이 어떤가요? 예, 같이 한번 차트 보면서 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네,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하는 기운이 조금 보이는데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나스닥은 빠지고 다우 러셀은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자, 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대체로 좀 올라갔지만 오늘 현상은 딱 러셀이 좀 강하고 네. 나스닥은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10시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주요 예. 지수들 말고 또 현재 다른 상품들의 주요 상품들 흐름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자, 골드부터 한번 살펴보면 네. 골드에 대한 전망은 제가 아주 정확하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2, 3일, 3, 4일 정도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어제도 길쭉 반등이 지나지 않고 빠질 거다 얘기했었죠. 네.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 16달러나 빠지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한 계약에 한 1,600불, 어. 한 180만 원 정도 빠진 네. 거죠. 어제 금값이 조금 오르는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 또 기술적인 조정인가요? 아니면 계속 아니요, 또 오히려 어제 반등이 네. 하락 중에 약간 기술적 반등 나온 거다. 음흠.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금은 조금 매도 관점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죠? 당분간은 금리 때문에 금 자체가 조금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만약에 오늘부터 금 사고 싶다 그러면 네. 분할 매수할 생각으로 마이크로로 한 개씩 매일 한 개씩 해서 음. 10개 채우면 빅 사이즈 한 개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네, 좋을 것 조금 같아요. 안전하게 네, 그렇죠.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아무튼 말씀이시고요. 그 네. 보조 지표도 그렇고 아직은 계속 하락 중에 있다. 음흠. 예. 네, 그리고, 다른 상품들도 한번 살펴보죠. 실버 어제 그 앵커님이 한번 물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실버는 잘 거래를 안 하는데 네.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어허, 그저께 네. 그저께도 아니고 한 5일 전에 마이너스 10% 빠졌는데 현물이 10% 빠졌으면 네. 선물은 어떻게 했어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크게 빠졌겠네요. 최소한 그 지금 금액을 보면 빠진 정도가 계산도 안 되네. 자, 아무튼 네, 크게 빠졌습니다. 증거금의 100% 이상 움직였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돼요. 은이 증거금이 그렇게 그러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를 많이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그렇고 네. 사람들이 골드 이러니까 골드만 좀 관심이 좀 집중돼서 그렇고요. 네. 실버 변동성 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실버가 훨씬 더 변동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실버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산업군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또 예. 비금속으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전망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크게 빠지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자, 단기적으로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 추세선이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네. 골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골드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지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요거를 이제 차트를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으면 좀 비교가 좀 수월한데, 자, 두 개만 한번 띄워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쭉 펼쳐서 보면 지금 자, 보고 있는 게 은은 분봉인가요? 일봉입니다. 네. 일봉. 네. 일봉에서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렇네요. 확실히 그 이 하락한 그 각도가 골드가 훨씬 더 가파르게 조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 금리에 충격이 많은 거는 골드고 네. 실버는 저점이 보면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지난번 저점보다는 골드보다는 훨씬 더 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크지만 실버를 매수 관점, 골드는 매도 매수. 관점 네. 해서 균형을 맞춰서 스프레드 거래를 하면 향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다른 원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원유도 한번 보면 원유 어제 제가 뭐라 그랬죠? 원유 올라간다 그랬나요? 떨어진다 그랬나요? 어제 가물가물한데 떨어진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떨어졌죠. 예. 인디안 박씨의 예, 기우제가 그럼요. 계속해서 들어맞고 기우제 있습니다. 효과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 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시는 거예요? 책상 위에서 네. 제가 많이 비는데 네. 컵에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아리수. 정한수 아리수로. 대신에 아. 그냥 아리수는 요즘 잘 안 먹죠. 아리수, 최소한 정수기를 거친 아리수. 예. 고급지시네요. 정수기 고급까지는 거친 아니고 오르- 생수도 아닌데 무슨.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리수 예. 말고 자. 정수기물 떠놓고. 오일 보시면 네. 최근에 그 사우디에서 감산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올라갔죠. 네, 끝없이 올라갈 그러네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자, 그 상승의 끝은 어떤 상품이나 어떤 주식이나 다 있습니다. 네. 자, 뭐 테슬라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 끝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오일도 당분간은 하락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서 네.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일단 지지 라인은 한 $50 정도, 네. 이 정도 지지 라인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거는 여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 흐름은 올라갈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죠? 한 이틀 정도 조정 보일 이틀 가능성이 정도는 크다. 조정을 예. 보일 것이다. 오일은 이틀 정도 조정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죠. 네, 금은 그리고 매도 그리고 실버는 매수 관점을 지금 주고 계신데요.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단기적으로 그 실버도 네. 금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네. 제가 얘기한 거는 스프레드 거래, 음흠. 리스크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네. 그 금하고
은하고 보통 그 거래되는 비율이 있잖아요. 네. 한쪽이 너무 터무니없이 싸다라고 하면 저평가된 거죠. 네. 지금 은이 골드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음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버는 매수 관점, 골드는 매도 관점 이렇게 해놓으면 네. 가격이 다시 좀 좁혀지면서 네. 수익이 날 거다 그 어허.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골드는 실버도 같이 하락이다. 하락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귀금속이랑 뭐 오일까지 살펴봤는데 예. 이어서 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관심은 농산물에 네. 지금 인디안 기후제 때문에 계속 농산물에 네. 관심을 두고 있는데 네. 어제 사실 그 옥수수 제가 수익 내고 그냥 청산해 버렸어요. 네. 제가 이 석 달 정도는 기후제 지내면서 들고 가려고 했는데 네. 어제 왜냐하면 수량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게 너무너무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네. 꼭대기에서 네. 왕창 때렸거든요. 아, 그래서 때리기까지. 매도는 이제 때리는 거. 네. 예, 매수는 이제 네. 잡는 거. 매수 잡아라. 매수 이렇게. 잡고 보통 이제 매도 때리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덕분에 일단 그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일단은 한 1,450불 수익 내고 일단 정리됐는데 네. 대신에 이제 대두를 대두 네, 대두 박씨. 대두 그걸 이제 네. 그 들고 가고 있습니다. 대두를 들고 가고 있고 예. 어제도 그럼 수익을 좀 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러면은 농산물 주의고 깊게 여전히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대두 보시면 어제 음봉 바뀌었죠, 그죠? 보이시면 일봉이 음봉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오늘도 장중에는 약간 올랐다가 지금 다시 되밀리고 있는 그런 네.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대두를 매도로 진입을 하셨잖아요. 예, 매도 그쵸? 포지션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따 그거는 이게 좀 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포인트에 여기 센트 단위로 얘기하는데 이 끝자리 점 위에 있는 거 1포인트라고 하면은 1포인트에 한 개하고 50불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적지 않죠. 네. 1포인트면 100포인트에 100포인트에 1포인트에 50불이니까 100포인트에 5,000불이잖아요. 네. 이게 밑에서부터 얼마 올라왔냐면 5천, 만, 2만, 3만 불. 한 계약에 3만 불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제자리 가면은 떨어졌다. 네. 한 계약에 3만 불씩 수익 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이제 대두 진입을 좀 세 계약을 매도 들고 있습니다. 세 계약을 매도 그렇죠. 들고 계시죠. 네.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은데 이게 네. 왜냐하면 그 농산물이라는 게 네. 흉작일 때도 있지만 맨날 흉작이면 우리 지구에 있는 그 그렇죠. 사람들이 목 살리기가 네, 힘들잖아요. 네, 힘들죠. 분명히 또 풍년이 오거든요. 네. 봄이 되면 또 싹이 트고 계속 또 작물이 자라나기 때문에 일시적인 흉작이다 그렇게 음흠. 판단을 하고 네. 대두 농사가 잘 되면 네. 가격이 폭락하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땡길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박 셰프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방송 직전까지의 미국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박지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의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만나볼게요. 박지은 캐스터. 네, 박재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가 오늘도 꼭 필요한 외신들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s economic plan to focus on immediate rescue from COVID-19 crisis. 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요. 앞으로의 경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초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위해서 구제 대책에 좀 힘쓴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시면요. 투-트랙 플랜이라고 해서 일석이조의 이 플랜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세한 내용은요. 1인당 $2,000의 현금 지급을 이제 단기적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Build Back Better Plan, 즉 일명 BBB 플랜이라고 해서 더 나은 재건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톡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톡방 이제 들어오시려면요. 먼저 노란톡 준비하셔야겠죠. 여러분 모두 많이 사용하시는 그 메신저 준비해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말풍선 꾹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돋보기 창에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 저희 프로그램명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쉽게 접속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QR코드 하단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카메라 어플 켜시고 인식시켜 주시면 그냥 끝나는 것이라서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셰프님 보시면 밥 먹듯이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고 계시죠. 이렇게 매매 기술 알고 싶으신 분들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예. 됐어요. 이제 다우가 막판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시장이 좀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리가 좀 상승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소추를 당하기도 했고 현지 시간으로 14일 날 파월 의장과 바이든의 입에 예. 이제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변수들이 있는 미국 시장 예. 좀 어떻게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 탄핵을 당해도 싸죠. 아이고.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뭐 그 폭동을 좀 조장하고 뭐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그 제가 시장 전망 말씀드릴 때 미국 시장 좀 혼조세 좀 왔다 갔다 할 거지만 네, 보수적 관점 제시해 예. 주셨죠. 미국 장 그 처음에는 금리 때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 기대 때문에 장 후반에 올라갈 거다. 네. 정확하게 움직임까지 예상을 잘했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 부양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여전히 서로 엇갈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엇갈리게 움직일 나스닥은 가능성. 조금 네. 약세, 나스닥 다우, 약세. 러셀은 강세, S&P는 다우, 나스닥 중간 정도의 움직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S&P 는 그렇고. 종목별로 그냥 완벽하게 그 전망을 그냥 싹 드리고 있죠. 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매수, 매도 의견까지 셰프님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셰프님이 시장의 방향을 굉장히 정확하게 계속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그럼 좀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그렇게 각계 전투를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네. 일단은 몇 시에 발표할지는 제가 자세히 안 그렇죠. 봤지만 네, 현지 시간으로 14일이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때는 아마 우리 그 국내에 계신 분들은 다 주무실 시간이라서 네. 되도록이면 포지션을 비워놓고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지션은 좀 비워놓고 오늘은 좀 관망하는 태도를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네, 소비자 물가 CPI가 소폭 상승한 걸로 또 발표가 됐잖아요. 예, 연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2%를 밑도는 1.6%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전년 예. 대비.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급등세를 보이던 금리도 진정되는 모습인데 예. 이 인플레이션 어떻게 보시나요, 셰프님은?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10년물 채권을 보면 이게 그 어제 하루 잠깐 상승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네. 금리가 안정이 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오늘 다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음. 시장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 그 제가 우려할 건 아니, 그거 뭐 인플레이션 생긴다고 제가 뭐 걱정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지 네, 그걸 이제 맞습니다. 고민을 해야죠. 네, 그 부분을 네. 고민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금보다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려 절대로 안 합니다. 우려는 예, 안 하고 계시고요. 우려는 안 하고 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려할 거는 정책 당국자들이 우려를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제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금리가 소강세인 거는 좀 주식시장의 호재인데 기술주들이 어제 또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예.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어디 될까요? 국내 시장이요, 아니면 미국 시장이요? 미국 시장에서요. 네. 아, 애플과 장 테슬라는 또 후반은 올랐거든요. 장 후반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질 것이다라고 네. 했듯이 그 시장에 대한 이슈는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죠. 네, 그렇죠. 떨어지다가 올라갔다 떨어지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듯이 네. 지금 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도
마찬가지로 음흠.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르락내리락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박 셰프님께서도 이제 버블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버블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어쨌든 시장이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미국 시장은. 예. 근데 단기 조정은 있지만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시장에 참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지만 그건 뭐 조정은 예상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쏠림 예.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쏠림 현상은 어떻게 지금 저희가 보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 쏠림 현상을 이용해서. 그 국내도 보면은 예전하고는 조금 투자자들이 좀 많이 다른 게 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쪽에 그 투자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죠. 네,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 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 네. 그래도 이 불안한 상황에 안전하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미국 시장밖에 없다. 네. 그런 그 생각이 코로나 때문에 더 굳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돈이 많이 모였는데 주요 빅테크 기업들 쪽에 굉장히 많이 모였죠. 네, 예, 그렇죠. 하지만 경기 상승은 끝은 있을 거다라는 거는 음흠. 제 생각 똑같고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한 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발생하고 폭락한 다음에 그때서부터 올라왔으니까 네. 몇 년간이죠? 한 13년째 13년째. 네.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네. 거죠. 자, 보통 예전에는 경기 사이클을 한 10년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좀 더 빨라져서 뭐 5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이 13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네. 굉장한 그 뭐랄까요 버블이 조금 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버블이 좀 끼고 있지만 예. 그래도 결국은 우상향은 또 할 것이다 이런 아니요, 얘기시죠? 그 원래 제 생각도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계지만 네. 그 아직 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중에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조정이 봅니다.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 조정이 아니라 그냥 아예 방향이 추세가? 하락 쪽으로 꺾일 아하. 가능성이 크다. 네. 자, 미국 부채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네. 그죠? 그럼 결국은 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미국의 그 저기 뭐야 연준도 네.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양적 완화를 네. 다시 축소하는 거, 네. 테이퍼링을 올해 안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자 그동안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연준도 거기에 굉장히 크게 일조를 했죠. 그렇죠. 돈을 막 계속 네, 풀어제키니까 자 그게 이제 다시 걷어들이면 주가는 다시 깔아앉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버블을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이슈와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해외 선물 베테랑이죠. 박 셰프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의견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생방송 중에 저희가 박 셰프가 실제 계좌로, 실제 자금이 들어간 계좌로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알려드리고요. 방향도 정확하고 타이밍도 좋게 저희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박 셰프님의 시장을 꿰뚫어보고 시장을 분석하는 눈 함께 배워보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시는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QR코드를 카메라 여셔서 갖다 대기만 해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매매 상황도 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옥수수 이제 수익 중이셨어요. 근데 어제 청산을 하셨죠. 예. 장기 보유한다고 하셨는데 또 이제 청산을 다 하셨어요. 이 사람이 네. 간사해가지고 이 네. 수익이 나면 빨리 챙기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자꾸 들어요. 네, 이렇게 인간적인 면을 네. 보여주셔서 전 참 좋은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장기 아. 보유를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내가 3개월 들고 간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뻥이야 이렇게 이틀 만에 아니요. 다시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면 다시 또 들어. 일단은 청산했지만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은 네, 어쨌든 농산물 대두를 네. 매도 포지션 들고 있으니까 네, 좀 길게 두고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수익 난 상황을 좀 복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차트 아, 보면서. 예, 뭐 부끄럽지만 네. 제가 이번 주에는 농산물을 2번 거래를 했고요. 네, 지금 밀 거래했고 월요일 날은 그 나스닥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냈었죠. 네, 많이 냈었죠. 그 다음에 밀을 매도해가지고 또 수익을 냈고 천불 수익 냈고 네, 그 다음에 그 옥수수 네. 1,450불 수익 냈고. 네, 한번 인증을 좀 해주셔야죠. 이제 또 차트를 인증까지 보면서. 또 부끄럽게 또 아이, 이거, 그래도 부끄러우셔도 할 건 하셔야죠, 셰프님. 이거 뭐 결혼할 때보다 더 부끄러운 거 같네요. 어이구.
이게 네. 사실 굉장히 네. 계좌를 공개한다는 거는 네. 이게 좀 빨가벗기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들죠. 아, 괜찮습니다. 보시면 네. 자 여기 보시면 예 보이시나요? 네. 자 돋보기로 한번 켜볼까요? 네. 예. 자 여기 옥수수 그 어제 청산했는데 예. 요건 뭐 일단 뭐 1460일 청산한 걸 봐야 됩니다. 이거 들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리고 네. 밀은 1000불 그죠? 네, 예, 밀은 이렇게 방송 중에 좀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따로 예. 들어가셔서 수익을 밤에 내주신 거죠? 들어갔어요. 네. 예, 빠져가지고 그리고 현재 대두는 세계약인데 본전 왔다가 마이너스 700불 갔다가 세계약이라서 좀 등락이 좀 큽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본전 근처였는데 금방 700불 마이너스 됐네요. 어허. 이 정도로 등락이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대두는 현재 상황이 조금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매도 포지션. 마이너스에서 이게 그 네. 세계약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액이 좀 큽니다. 네,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 그래도 뭐 이거는 장기 보유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방향은 끝까지 가져가 봐야 아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잖아요, 지금 셰프님이. 오늘 주간 단위로 보면 뭐 한 지금 큰 수익은 아니고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한 4,000불 정도, 네. 그 정도 그래도 3,000불 정도 되겠네요.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진입한 상품은 그래도 거의 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근데 오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나도 해외 선물하면서 똑같이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이 좀 어, 어떤 뭐 건지.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네. 사실 뭐 어떤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따라하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따라하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으십니다, 예, 셰프님. 따라하지 지금. 마세요. 어이구.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 자,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저한테만 그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뭘 사면 좋을지 오늘 자, 진입 자리가. 오늘 뭐 진입할 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발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 솔직히 아주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봐야 될 아하, 상황이라서 네. 제가 얘기해놓고 여러분들은 막 그 한 1분 뒤에 청산하고 이런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다. 아하. 굉장히 큰 이슈를 앞두고 있을 때는 네. 되도록이면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네. 쉬시는 게 좋겠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벌어놓은 돈으로 맛있는 거 그렇죠. 먹고 저희 네. 방송 보시고 쉬시는 게 좋겠다.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셰프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주식이 물려 있으면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 탄다고 하잖아요. 네. 추가로 매수를 하는데 선물에서는 물 타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매도했으면 네. 더 올라오면 거기서 또 매도를 더 추가로 하는 거죠. 매도를 했으면 더 올라오면 더 손해 매도를 났잖아요. 한다. 지금 네. 예를 들면 대두가 세 계약 아까 마이너스 한 50불밖에 안 되는데 금방 마이너스 850불 됐네. 자 여기서 추가로 네. 또 매도를 하면 물타기가 네. 되는 거죠. 아하, 추가로 매도를 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두 개가- 단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아. 그럼 조금만 떨어지면 수익으로 바뀌겠죠. 물타기 좀 하시는 편이세요? 어쩌다가 이야 정말 왔다. 네. 이럴 때 네. 그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때 틀리면 이제 심각하죠. 예. 왜냐하면 물타기로. 수량이 많아지니까 네. 그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 타는데도 정확한 좀 의견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기준이. 근데 선물에서는 그 기준을 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물타기. 물타기의 아니, 기술. 자 보세요. 네. 물타기는 기준이 있는 게 없죠. 그래도 자 첫 번째 네. 포지션이 틀렸어요. 네. 틀렸으면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물론 그죠? 그렇지만 사람 예. 마음이라는 게 자 아까도 물타기 할 때는 어떨 때냐? 네. 어떠한 돌발적인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시장의 가격이 변화가 생겼다. 네. 이때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음흠. 근데 천천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거기다 계속 매도를 때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정확한 진입과 청산 그리고 방향성까지 보여주시면서 노련하게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박 셰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계속되는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박지은 캐스터가 다시 한번 외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은 캐스터 만나볼게요. 박지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립니다. Fed's Beige Book shows modest U.S. recovery as job growth slows. 네, 베이지북 관련 내용인데요. 앞으로 U.S. recovery, 즉 미국의 회복세가 modest, 완만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요. modest or moderate, 즉
완만 혹은 보통 수준보다 확실히 좀 후퇴한 수준이라는 점에 좀 비판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요.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의 재증가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미국의 회복세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cks are climbing a wall of worry too quickly amid tax risk. 네, 여기서 wall of worry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승장에서 이제 팔 때도 됐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장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걱정의 벽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걱정의 벽이 지금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텍스, 즉 세금 위협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요. 당장의 세금 위협보다 사람들이 부양책이나 코로나19 백신에 집중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입장은 바꾸지 않은 만큼 즉 낙관론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증시의 흐름, 향방 어디로 갈지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여러분 노란톡 준비하신 후에요. 하단에 있는 말풍선 꾹,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픈 채팅 선택을 해주시고요. 돋보기란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나는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인식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셰프님은요. 24시간이 모자라는 셰프님이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의 기술 모두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얼른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의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혼자 얼굴이 빨개져서 네,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빨간 맛 정말 좋은 맛인 것 같고요. 자, 네, 저희 방송 중에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방송 중에 청산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방송 후에 이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또 다음 방송에서도 저희가 실제 수익과 손실이 나더라도 공개를 하니까요. 조금 더 믿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진 캐스터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저희 QR코드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와 해외 선물 이렇게 재밌고 신나게 매매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저기 노란톡방 보이시죠? 저와 박 셰프님 사진이 걸려 있는 저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셰프님 오늘 아직 신규 진입은 안 한 상태이신 거죠? 예. 네. 혹시 지금 뭐 진입 자리를 계속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상품 보고 계신 거죠? 나스닥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아, 약간 네. 매도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네. 그 차트 보면 그 네. 방향성 없이 옆으로 한 2시간째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수익이 안 납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옆으로 가니까. 네. 그럴 때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지수 상품은 아무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수는 항상 위험해요. 그렇죠. 항상 위험하고 네. 특히나 최근에 그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절대값 자체가 많이 커졌잖아요. 네. 거기서 1%만 움직여도 옛날에 1%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렇군요. 예. 나스닥을 매도 관점으로 그래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진입은 미루는 걸로 하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하고 있는데 해외 선물은 아직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 셰프님의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들 우리에게 전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박 셰프님 오늘은 어떤 전략 준비해 오셨나요? 어제 그 설명드리다가 그 네.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네. 다 설명 못 드렸는데 일단 상품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여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상품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시간을 마련하신 거군요. 예, 그리고 네. 이제 그 질문 들어온 게 추세 지표, 박스 네. 지표 그걸 보는 거는 알겠는데 네.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네, 드리려고 그런 합니다.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굉장히 망설이고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하고 싶은데 아직 망설이고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헷갈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셰프님이 좀 그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자, 같아요. 일단은 네. 그 보조 지표 그 두 가지를 보는데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앞전에 이제 그 보조 지표가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 이제 보조 지표 보면 추세 지표 이거 확대해서 좀 볼까요? 네.
자, 쭉 보니까 추세 지표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그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여기 네, 뭐가 뭔지 보시면 정말. 이 추세 지표 네. 쭉 뭐 ADS, ADXR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중에 그나마 승률이 좀 높은 걸 찾아놓은 게 이제 트릭스라는 지표입니다. 네. 어떤 분은 그 MACD 오실레이터 가지고 또 그 분석을 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목균형표 갖고 얘기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네. 자, 다 틀린 건 아닌데 네.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트릭스가 가장 좀 낫더라. 음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릭스는 어떻게 보냐? 트릭스는 이동평균선을 변형한 건데 이동평균선의 이동평균선, 그 이동평균선의 또 이동평균선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을 3번 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기준이 보시면 그 12 수치가 여기 있는데 자, 확대해 보면 네. 종가 기준으로 12, 봉 12개를 가지고 음흠. 선을 그려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12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수치는 본인이 그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어허, 예, 어떻게 그래서 변화를 전문가들이 주셨죠? 수치 네. 입력하면 틀려집니다. 그 움직임이. 아, 전문가들이 네. 여기 간단하게 보조지표에서 기준이 12하고 시그널은 9, 9이평하고 12이평을 가지고 크로스 날 때를 그 매수매도 진입자리로 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네. 이동평균선 크로스 난 거 있죠. 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허. 기준 자체가 이동평균선을 3번 구한 거, 이 선이 틀린 거죠. 이 선이 틀리다고요? 예. 아, 자. 네네. 이해 안 되죠, 그죠? 그게 예. 이 선이 틀리다는 말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대표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네. 좀 쉽게 이해를. 여러분도 자, 이해 못하셨죠? 제가 볼 때는 네. 이승윤 씨만 저기 이승윤 아니고 네. 정승윤입니다. 정승윤 앵커만 좀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으로 보는 게 차트 보이시죠? 여기 선들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요 O2평이라는 거는 까만 선인데 네. 보시면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여기 까만색으로 이렇게 마우스 따라가 보면 요 선들이 이렇게 까만색이 있죠. 네. 요거는 왜 봉하고 붙어서 다니냐? 봉 5개를 평균 낸 거예요. 봉 5개를 평균을 예. 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봉이 5개의 평균을 어떻게 내죠? 봉이 하나씩 있는데 더하기 해서 5로 나누면은 아니 평균이잖아요. 그거죠. 그건 그렇죠. 근데 봉이 지금 분봉을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분봉. 그럼 5분을 그걸 더해서 나눴다는 건가요? 자, 여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 공부 자, 잘했는데 여러분 이상하네요. 산수만 할 줄 알면 이해합니다. 자, 봉의 O2평이라는 거는 자, 현재 그 봉의 네. 종가, 그 전봉의 종가, 다 아, 종가가 종가 있죠. 기준으로요. 그걸 더해 가지고 5로 나누면 네. 숫자가 나오죠. 그렇게 말씀을 자, 해주셔야죠, 셰프님. 중간에 설명할 때는 말 끊으면 시청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종가를 5개를 더해서 네. 5로 나누면 그걸 점으로 이어서 쭉쭉 찍어주면 O2평선이 되는 거예요. 음흠.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302평은 뭐예요? 300개를 종가를 더해서 300개로 나눈 거죠. 그렇죠. 네. 이걸 정출어람이라 그래요. 이게 어허, 서당계 3년이면 이제 풍어를 좀 읊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굵은 선으로 이제 302평을 제가 이렇게 보고 그 추세를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예. 300개를 평균을 해서 점을 찍어 놓으니까 완만한 선이 쭉 나오는데 네. 300개의 그 봉의 흐름이 앞전 300개, 앞전 300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더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하고? 어떤 게요? 그 다른 이평선보다 트릭스가 그렇게 아. 이동평균선의 이동평균선이니까 그 예민한 게 아니고 네. 둔감하게 만든 거예요. 둔감하게요. 예. 아.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이거 설명이 또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 너튜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설명이 길어지죠. 자, 간단하게 제가 선이 많으니까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자, 다 뺄게요. 네. 자, 22평하고 한 62평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선 다 지고 선 2개만 그렸어요. 네. 파란 선이 22평이고 봉 20개를 평균 낸 거예요. 네. 62평은 봉 60개를 평균 낸 거예요. 네. 자, 이동평균선이 크로스 날 때가 매수 자리예요. 그럼 단기 2평이
예, 크로스 날 때 어디냐? 여기. 자, 확대해서 볼까요? 네,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여요? 네. 예. 22평이 파란 선인데 빨간 선을 돌파를 하면 네. 거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 여기 크로스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허.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거래 방법인데 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가르쳐 주셨어요? 자, 확률이 30%예요. 자, 음. 강의를 제대로 지난 방송에 안 들었다는 증거죠. 왜냐?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여러 번 틀리지만 맞을 때 크게 수익이 나요. 아하. 예. 자, 그런 경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크게 움직인 자리 한번 볼까요? 네. 예, 이런 자리. 여기 보면 여기서 매수 자리가 딱 뜬 거예요. 파란 선이 빨간 선을 돌파를 했죠. 네. 그죠? 자, 다시 줄여서 자, 돌파해서 나온 자리 밑으로 이렇게 여기서 매도 사인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매수해서 요 위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긴 일분봉으로 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더 긴 봉으로 보면 그 크기가 훨씬 더 큰 거죠. 자, 어디까지 수익을 낼 수 있냐? 네. 여기서 매수해서 한참 위에서 매도.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횡보하는 구간이 많아가지고 10번 네. 거래하면 7번은 틀리고 3번 맞아요. 예, 그래서 참고를 하는 거지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더군다나 짧은 봉으로 보면 볼수록 훨씬 더 신뢰도는 떨어진다. 왜? 그 봉이 짧으니까 뭐 한 5만 원 손실 나면 손절 네. 너무 매매가 많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큰 봉을 보고 1시간 봉을 보니까 아주 긴 흐름인데 이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또 안 맞아요. 왜? 너무 뒤늦게 뜨거든. 여기서 꼭대기에서 매수하라고 지금 뜬 거예요. 여기서. 그죠? 네, 그렇네요. 자, 여기서 또 여기서 크로스 나는데 기껏해야 수익이 아주 조금 밖에 안 났어요. 이 긴 네. 파동에서. 그래서 그 종목마다 움직임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 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게 드릭스다. 아하. 드릭스는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22평을 구했잖아요. 네. 이 22평에 또 그 이동평균선을 또 구한 거예요. 그리고 구해진 걸 가지고 또 이동평균선을 또 구한 거예요. 그렇게 네. 3번 구한 게 드릭스다. 그러니까 신호가 너무 자주 나오는 거를 좀 둔하게 둔하게 만든 만든 거죠. 예. 그래서 그 크로스가 나는 데서 매수 자리인데 그 실패를 좀 줄여서 둔하게 숫자를 만들어서 그 신호 나오는 숫자를 좀 줄여준 거예요. 원래 그렇군요. 1분봉을 똑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동평균선을 보면 신호가 한 4번 나올 거를 네. 드릭스를 보면 좀 확실할 때 매수 자리 한 번, 매도 자리 한 번, 네. 그 잦은 신호를 줄여주는 거죠. 네, 확실히 그럼 이동평균선보다는 민감하지가 않으니까 예. 조금 진입을 할 때 이 지표를 보면 트릭스 지표를 보면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자리를 잡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또 언제 그 거래를 하느냐,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파란 선 하고 빨간 선이 크로스 날 때, 뭐가 뚫고 뭐가 내려가고 뭐 이럴 거 없이 밑에서 크로스 나면 매수, 위에서 크로스 나면 매도. 밑에서 크로스 나면 매도, 자, 위에서 여기 나면 매수. 그렇죠. 네. 아, 똑똑하시네. 자, 여기 제로선이 아이고, 있죠, 그죠? 네. 중간에 선이 값이 0입니다. 0인데 그 밑에서는 자, 쭉 펼쳐서 보시면 자, 확실하게 여기 뚜렷하게 많이 내려왔죠, 그죠? 네, 그렇네요. 예, 여기로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매도를 포지션을 취하면 수익도 커지는 건가요? 그렇게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올라갈 제가 네. 뭐라 그랬죠? 설명할 때는 조용히. 예. 자, 보시면 여기서 크로스 매수 자리라고 그랬죠, 그죠? 네. 자, 훨씬 더 여기 이동평균선 한참 뒤에 매수가 떴죠. 네. 근데 얘는 트릭스는 여기서 매수를 나타내 준 거예요. 어허. 쭉 키워서 화면을 보니까 매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 크로스 난 자리, 여기네, 동그라미 친 자리. 네. 그리고 여기서 매도네, 여기 매도네, 그죠? 네. 예, 훨씬 더 그 저점에서 매수해주고 고점에서 매도해주고 일반 이동평균선보다는 네, 그렇네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밑에서 크로스 날 때를 매수,
여기 네. 위에서 크로스 날 때 매도. 예. 음흠. 자, 트릭스에 대한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로스 날 때 매수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요 어중간하게 크로스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건 어떡하지? 예. 방향을 다시 꺾는 거예요, 위로. 자, 여기 위로 빨간 선이 위로 다시 올라갔죠. 위로 크로스 나면서. 네. 다시 한번 치고 가는 거죠. 떨어지다가. 어허.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어. 만약에 여기서 네. 매도를 여기서 진입했다라고 하면 높은 자리에서 매도했으면 요 밑에서 자,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오. 아시겠죠? 네. 자, 트릭스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크로스 날 때 거래를 하면 승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트릭스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한 50%까지 어허, 승률이 나옵니다. 네. 그만 해도 조금 발달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50%면 반은 손실이고 반은 수익이네. 그렇죠. 그러면 뭐 그거 볼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왜 보냐? 손절이 짧고 수익은 커요. 네. 그대로 따라해도 크게 손실을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기술적 분석 말고도 시장의 네. 다양한 뉴스나 뭐 소식들을 접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양한 지표들이나. 그렇죠. 네.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요. 기본적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생각이 그 뭐랄까 자기만의 좀 어디에 좀 빠진 것처럼 생각이 네, 그쪽으로 네. 꽂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만의 그거에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으면 나는 그러면 주식시장 무조건 망가진다고 본다 하고 매도만 들고 있으면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한 지표와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다양한 소식들을 이제 접하면서 조금 눈을 넓게 박 셰프님처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요, 기본적 분석보다는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는 네. 사실 그 기본적 분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본적 분석에 잘못 빠지면 뭐 어려운 말로 자가당착에 빠진다.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소신이 크면 손실도 크다. 어허. 예,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되게 라임이 좋으시네요. 래퍼이신가요? 아닌데. 래퍼 막 요요 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상품별 분석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요. 일단 네. 여기 그 스토캐스틱만 설명을 드리고 네, 자, 스토캐스틱까지. 스토캐스틱은 박스 지표인데 행보 구간에서 잘 만들어요. 잘 맞아요. 이게. 네. 자, 박스 지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박스 지표도 똑같아요. 보통은 여기 이제 친절하게 이 구름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좀 키워서 보면 여기 흙물 황토색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여기 진입할 때 위로 쭉 올라가다가 여기 진입하면 과매수권에 진입했다. 네. 매수가 막 팍 붙는 거예요. 어. 이때는 계속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볼까요? 네. 예. 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자, 좀 차트를 좀 봉을 줄여놨는데 쭉 올라가고 있죠. 예. 올라가고 이게 꺾여서 내려올 때가 매도 자리예요. 네. 예. 근데 얘가 그 틀린 거는 이렇게 추세가 위에서 한동안 안 내려오고 이렇게 상단에서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이도저도 아니고 계속 추세가 위로 쭉 잡힐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그럴 때 미국 시장에서 보면 안 되고 일단 오늘 또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 네, 그러니까요. 말만 좀 하려 그러면 시간이 다 돼버려서 네. 자, 이거는 좀 상세한 설명은 또 뭐 홍보를 우리 그 네. 정순윤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이런 부족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너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 매매의 맞습니다. 기술 검색하시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아주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그 너튜브까지 챙겨보시지 않아도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 정보들 계속해서 뭐 지속적으로 셰프님들과 네. 함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네.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 다 챙겨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노란톡으로 오시면 저희 노란톡으로 오시면 저희 다양한 기법들 전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 매매 즐겁게 이어갔는데 어떠셨나요? 해외 선물 꼭 어렵지만도 않으셨죠? 저희와 함께 내일 10시에 또 만나면서 즐겁게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